자, 118페이지 열어보시면은 이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읽습니다. 내용 일치 문항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느 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지? 라고 판단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 상태에서 포인트, 핵심어를 찾아가지고 어느 문단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되고, 2번 문항 보면은 가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 자, 그래서 이유를 지금 추론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추론 문항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그대로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같은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미가 같은 부분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근거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예요. 그래서 추론이 나오면 별표시 치고 뒤로 밀어야 돼요. 그래서 못 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얘도 시간이 남았을 때 OMR 카드 작성하기 전에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접근을 먼저 해보면은 답이 한 방에 나오지 않으면 바로 넘겨야 됩니다. 한 방에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한 번 읽었을 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무조건 넘기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항 보면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자, 기호로 나와 있고 얘네들은 이제 지문 안에 밑줄이 그어져 있겠죠. 먼저 위치를 찾아보면 세 번째 문단의 여섯째 줄, 네, 최저 소득 보장형. 3문단의 여섯째 줄에 최저 소득 보장형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그죠? 열째 줄에 최저 보장 연금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지금 3문단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문단이 근거다라는 거예요. 3번 문항은 세 번째 문단을 근거로 문제를 풀어내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기호로 제시됐으니까 지문 안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관련 정보 찾기라는 전략을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그거가 지금 명확하게 보입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 언급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추측이 되기 때문에 풀어내야 되는 문항.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 한번 보시면,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윗글을 바탕으로라고 이야기하면 윗글이 근거다라는 얘기고, 결국에 얘가 근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보기를 읽어보면 이 보기의 내용을 윗글을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문단을 인용을 해야 되느냐, 어느 문단과 관련이 있는 거지? 라는 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2023년, 2025년 숫자가 보여요. 얘도 숫자가 보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쉬운 문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돼요. 결국은 일단 초록색 답이 나오지 않으면 버리고 나중에 다시 풀어봐야 되는 문항. 자, 5번 문항은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바꿔 써라, 집어넣어서 읽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지문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노후를 대표적 수단이 연금은 이제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노후를 대비하는 거죠. 주로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 또는 매달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그래서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 또는 수령하는 금액이다라는 거. 수급하는 제도 또는 수령하는 금액.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는 이제 공적연금제도의 예를 들어주는데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개인과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 소비 평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적이 소비 평준화다. 소비 평준화란 반복되고 있고 핵심하네요. 경제활동하는 시기 얻은 소득을 은퇴 후의 소비에도 쓸 수 있도록 생애소득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 생애소득을 배분하는 것이다 라는 거. 즉, 그 소득을요 은퇴 후에 쓸 수 있도록 나눠 놓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연금제도죠. 경제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로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제 10년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수령하는 연금은 기본 연금액의 지급률을 곱하여 결정된다. 그래서 지금 이 수령하는 금액은 기본 연금액의 지급률을 곱한다라는 거. 자, 지급률은 반복되고 있고, 이제 지급률. 가입 기간이 10년일 때 50%, 1년이 늘어날 때마다 5%씩 증가해서 최대 100%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제 10년이 50, 1년씩 5% 증가한다. 자, 기본 연금액은, 이제 기본 연금액을 또 설명하죠.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뿐만 아니라, 이제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고려해서 산정한다. 자, 이를 아주 단순화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이제 예를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30이고,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30, 소득 평균액이 가입자 A는 10, 가입자 B는 5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더한 값을 2로 나눈 만큼 연금을 받는다면,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개인의 소득 평균액, 그 다음에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더한 값을 2로 나눈 만큼 연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A는 20, B는 40을 받을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30이고, 그 다음에 A는 10이죠, 평균 소득액이. 그러면 40이 되죠? 나누기 2, 20 되는 거고, 얘는 전체가 30이고, 얘는 지금 50을, 개인 소득이 50이에요. 합치면 80이죠? 나누기 2 하면 40이다라는 거. 자, 이처럼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평균액이 낮은 이들이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서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얘는 10만큼만 냈는데 받는 거는 20을 받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50, 가입자가 지금 평균이 50인데 지금 40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10이 줄어들고, 그렇죠? 얘는 10이 늘었어요. 즉, 소득이 많은 B로부터 10을 뺏어와서 소득이 적은 A에게 10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한 연금 수급권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이제 부양가족이 있다라는 거, 일정 연금액을 더 받는다. 부양을 좀 더 받는다라는 거. 자, 수급권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그럼 연금의 일정 비율을 유족이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동시에 가입자들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지금 보면 이제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수령 연금은 기본 연금액의 지급률을 곱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급률과 기본 연금액을 각각 설명을 했죠. 예를 들어주면서 어떻게 받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서, 한편 사적 연금 제도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노후의 보충적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노후의 보충적 소득 보장이 목표예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적 연금 제도인 연금저축제도는 이제 연금저축제도가 바로 그 예죠.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면 납입 금액을 만 55세 이후부터 일정 기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최소 5년 이상 납부를 해야 되고 만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정 기간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를 받을 때 일정 비율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연금 저축 계좌의 이자를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세금이 책정된다. 자, 그래서 이 낮은 비율의 세금이 책정이 돼서 이익이다라는 거죠. 또한 근로자에게는 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의 세금을 감해준다. 그래서 근로자는 또 세금을 또 감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를 해버리면 연금을 받을 수가 없고 연금으로 받을 수가 없죠. 왜냐면 해지해버리면 그 돈을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다 받아요. 자, 그 다음에 국가가 정한 특별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세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할인해줬던.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 혜택은 바로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중도 해제버리면 노후 지원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원해줬던 걸 다 뺏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사적연금 제도인 연금저축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보면 경제활동을 한 기간이 짧거나 없는 이는 수령할 공적 사적연금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경제활동을 한 기간이 짧거나 없는 이 같은 경우에는 공적 사적연금이 없거나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러한 이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나라에서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제도를 분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분류하는 방식에 대표적으로 사회수당형, 최저소득보장형, 최저보장연금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제 각각 설명하겠네요. 사회수당형은 반복되고 있는 핵심어죠. 수급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 및 자산조사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범주형 방식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수급 연령, 나이하고 거주 요건이 충족이 되면요. 별도의 소득 및 자산 조사 없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조사 없이. 자, 그래서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죠. 다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취약계층을 표적화해서 지원할 수가 없어서 효율성이 낮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저소득 보장형은 연금을 비롯한 이제 연금,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자산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을 산출을 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부족한 만큼 지원해요. 이 방식은 특정 경제 수준 이하의 노인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운용되는 재정에 비해 빈곤이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서 재정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이제 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걸 찾아서. 하지만 주택, 자동차, 현금 등의 자산을 조사하는데 행정 비용이 들고 수급 여부와 수급액이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근로 의욕이 저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최저소득 보장령은 일단은 지금 자산을 조사를 합니다. 자산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산이 그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산출했는데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만큼 하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돈을 벌면, 그쵸?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덜 받게 돼요. 그쵸? 그러면 근로의욕이 져야 돼요. 내가 일을 안 하면 공짜로 더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을 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저 보장연금형이에요. 자, 이것은 수령연금을 조사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에게 차액을 보충해 주는 거다. 자, 이 방식은 다른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할 필요 없이, 그래서 이거는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연금만 조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 효율성이 높아요. 그런데 수급 대상자가 많으면 소요되는 예산이 커요. 그래서 공적연금이 충분히 성숙해서 은퇴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상태에서 도입을 할 수가 있다. 자, 또한 연금 소득은 많지만, 이제 연금 소득이 많아요. 많지만 연금 이외 소득이 적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 연금을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수령 연금을 조사하니까 연금이 많이 받아. 그런데 그 이외 소득은 없어. 그러면 대상자가 못해. 그런데 연금 소득이 적어. 근데 연금 이외 소득이 많아. 그러면 수급 대상자가 돼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경제활동 시기에 연금 저축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어 취약계층의 저축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취약계층의 저축 유인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경제활동 시기에 연금저축을 해야 되는데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 왜? 저축을 하면 할수록 덜 받아요. 그러니까 저축을 안 해. 이해돼요? 그래서 그 저축 유인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세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지금 세 번째 문단에서 지금 보시면은 사회수당령, 최저보득소득령, 그 다음에 최저연금, 최저보장연금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제도는 자산 및 소득 조사를 통해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 점에서 최저소득 보장령에 가깝지만, 자, 이제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제도는 최저소득 보장령에 가까워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감하는 점에서 최저보장연금형의 성격도 갖고 있다라는 거,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죠. 자, 부부는 둘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데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단독 가구일 때보다 부부 가구일 때 값이 더 크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이 금액이 부부 가구일 때 값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소득 보장형이 이제 보장형하고 관련을 지었을 때 최저소득이 더 값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최저소득값이 더 크니까 결국에는 그만큼 더 보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나라 기초연금제도 위에서 설명했던 그 최저소득 보장형과 최저보장연금형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마지막 문단. 자, 공적연금제도에 강제로 가입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고, 사적연금제도에 대한 세금 지연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기초연금제도의 방식이나 연금액 등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여전히 연금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연금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 및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지금 시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 지문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제도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흔들렸고, 이제 그 인구가 지금 노령화가 되고 있죠. 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지금 초고속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걷어서 여러분들 윗세대에게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런데 인구가 지금 점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는 감소가 됐고, 연금을 수령하는 인구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걷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20대와 30대의 지금 현재 분위기가 뭐냐면, 나 그러면 안 내. 안 내고 안 받을게.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초연금제도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식을 개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수능이에요. 수능에다 출제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인식이 개조가 됩니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죠? 왜냐면 기출문제를 한번 나오면 여러분들 밑에 학년들 있죠? 계속 기출문제 봐야 돼. 그러면은 인식이 개조가 되면서 연금은 필요하구나라고 착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러면 국민연금의 재원이 확보가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때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물론 제가 출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제어하면 이제 국가의 이제 눈치를 본다면 한 번쯤 내줘야 될 거야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일치문항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할 때 3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 자산과 소득이 동일하다면 부부 가구일 때보다 단독 가구일 때 기초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틀렸어요. 자, 그래서 부부 가구라고 이야기한 거는 일단 네 번째 문단에 지금 보면은 넷째 줄에서 네 번째 문단에 넷째 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부부 가구일 때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값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소득 보장형은 지금 세 번째 문단에서 지금 설명을 했죠. 3문단에 지금 보면은 6째 줄부터 보면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부족한 만큼 지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6, 7을 통해서 3문단에 6지조와 7지조를 같이 고려를 해본다면 부부가구일 때가 더 높아요.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높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최저소득이 부부가 합산을 했는데도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할 수가 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죠. 그래서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나왔어요. 단독가구일 때보다는 부부가구일 때가 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 왜냐하면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부가구가 더 높아서 이렇게 더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뭐예요? 이혼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혼율이 또 급증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네 돈 더 받고 싶어? 그러면은 이혼하지 마. 단독가구는 안 줘. 근데 부부가구는 줄 거야 라는 거예요. 시의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항 가의 추론. 이거는 일단 패스를 하고 3번 문항 먼저 한번 봅시다. 자, 기업과 니은. 자, 그래서 기업과 니은은 지금 최저소득보장형하고 최저보장연금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한번 보시면 기업 연금 이외 소득이 적을수록, 자, 니은은 연금 이외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뒤에 보시면 일단은 얘는 세 번째 문단에 열째줄로 한번 가볼까요? 3문단에 어디였어? 네. 5, 6, 7, 8, 9, 10. 네. 어디 갔니? 소득 및 자산을 평가하고, 그죠? 연금, 소득, 자산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 인정액을 산출을 하죠. 그럼 이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 인정액이 지금 그 기준이 올라가게 돼서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낮아요. 소득이 많으면. 그러니까 소득이 적어야지만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이게 낮아야 되니까 소득 인정액이 소득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 인정액이 높아진 거고, 그러면 최저소득에 미칠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아야지만이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니은은 연금 기준이죠. 여기서 지금 얘기했을 때 그 세 번째 문단에 15, 그러니까 얘가 지금 11, 12, 13, 14, 15. 자, 그래서 지금 연금 소득이 적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이 수급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디 갔어? 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연금 이외의 소득이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점이 있어서, 근데 여기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원인과 결과를 가는데 이게 원인과 결과를 갈 수가 없죠. 여기서는 니은은 연금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3문단에 15에서 16을 통해서 본다면 소득이 많으면은 일단은 연금이 낮아서 연금 수령액이 낮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지금 니은을 적용할 때는 연금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연금 이외에 소득이 많아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준은 연금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의 원인과 결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니은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도 일단은 패스를 하고
5번 문항 문맥상 A와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이 지금 보면은 5번이거든요. 자, 정답이 5번인데 자, 5번은 지금 보면은 여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제기된다라는 것은 그 제시하다라는 거고, 근데 커지다라는 의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커지다로 넣었을 때 의미가 완전히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유의어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2번 문항을 먼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고 가봅시다. 자, 가의 이유를 추론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를 안 찾았네. 가는 1문단의 첫째 줄에 1문단의 끝부분 가입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표시를 안 하고 왔구나. 1문단의 끝. 자, 그래서 가보시면은 여기 보이죠? 자,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 맨 마지막에 있었고, 자, 결국에는 지금 재분배하는 기능 연결을 찾았는데 이거죠. 소득 평균액이 낮은 이들이 소득이 많은 이들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얘랑 연결되죠. 재분배하는 기능. 많은 돈 번 사람한테 뺏어서 적게 번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말이 있을 때 이 말을 연결을 시켜 본다면 정답은 5번으로 가야 될 것이다. 자, 고소득 가입자 비교했을 때 저소득 가입자가 납입 금액에 비해 더 큰 비율의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에서 이제 첫 번째 문단에 바로 앞에 나와 있었던 12째 줄과 13째 줄을 통해서 우리가 5번이 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우리가 이제 찾아낸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 한번 가보시면 사회수당형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A국은 2023년부터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에게 차익을 보충해주는 방식의 연금제도를 운영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23년부터요.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한 노인들에게 차익을 보충해주는 방식의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했대요. 자, 이거는 지금 세 번째 문단에 11번째 줄에 나와 있는 디귿 최저보장연금형이죠. 이거 얘가 최저보장연금형 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문단의 11번째 줄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거지. 자, A국이 제도를 수정한 것은 공적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해서 소유예산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얘도 지금 세 번째 문단에 13째 줄, 14줄, 3문단 13, 14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적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여 높은 상태에서 도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A국에 사는 노인 갑은 과거 경제활동 시기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했던 연금제도를 통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공적 삭정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이 갑이라는 노인이 매달 일정 금액의 공적 삭정연금을 수령하고 있어요. 제도가 바뀐 2023년부터 이전보다 많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더 많이 수령을 한 거죠. 연금을. 자, 한편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너무 줄었다는 비판으로 인해 A국은 2025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높였습니다. 자, 기준금액을 높였다는 것은 연금을 더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최저보장연금형이기 때문에. 자, 근데 하지만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소득 중 연금의 비중이 적은 사람은 수령을 하고 연금의 비중이 큰 사람은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자, 이거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 얘는 지금 세 번째 문단에 15, 16, 그쵸? 3문단에
15째 줄에서 16째 줄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죠. 형평성 문제. 자, 그러면은 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답이 지금 1번인데 보면 A국에 사는 갑은 2023년보다 2025년에 더 많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겠군.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1, 2, 3, 4, 5, 6, 7. 자, 그래서 보기에 7째 줄. 보기에 7째 줄에서 연금 수령 기준 금액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금을 기준으로 지금 수령을 하죠. 자, 그리고 그 세 번째 문단에서 11번째 줄, 그쵸? 3문단에 11째 줄에서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차액을 그 보충을 해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연금을 지금 이 노인갑이 수령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기준 금액이 높아지면은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없어요?